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계파 갈등과 지지층 분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영희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 과거 비판 발언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에 전당대회 관련해서 제가 뭐 정청래 후보라든가 최민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선 정중하게 양해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는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정청래 대표가 1년 동안에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고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다시 당대표를 연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면서 아마도 정청래 후보나 이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빴다면 양해를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는 누가 뭐 대표이든 간에 실제 대통령이 일을 하는 이 타임에 일을 못하게 한다든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이 상황을 막 망가뜨려 놓는다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쓴소리하고 언제든지 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걸 가지고서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의리와 해야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거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거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요. 그게 바로 친목질이고 그게 바로 자기네들끼리끼리 지금 영달을 꾀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집단 이기주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 분도 있겠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민주정부 이재명 정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조치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시기를 계속 강권드리고요. 개인적인 뭐 감정 때문에 마치 누구를 비판하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거나 오도하거나 계속해서 감정의 골을 드러내면서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는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서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느꼈겠지만 국민들이나 이 지지자들은 누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이 지지자 무서운 줄 알고 열심히 하라. 1인 1 표제 때문에 정말 본인들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1인 1 표제가 결국엔 선택한 쪽은 '현재에 있는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풍이 아직은 가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갈등을 봉합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후보가 이번에 엄청나게 활약을 했죠. 네. 정말 꼴등아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꼴등이지만 센스 넘치는 1등 연설 보여준 송영길이 보이 너무 아쉬워. 꼴등으로 끝까지 뛰려니까 힘이 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아침에 뼈 해장국을 먹고 왔습니다. 3번 끓인 게 아니라 한 번 끓인 거 먹고 왔습니다. 꼴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님 일어나 보세요. 같은 꼴찌끼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꼴찌라도 자랑스럽습니다. 왜 자랑스러운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네. 정말 꼴등끼리 서로 박수 쳐 주는 게 진짜 꼴찌에게 박수들이라는 그런 책도 생각이 나는데요. 꼴등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다 알죠. 얼마나 역할을 잘해 줬는지. 감사드리고요. 송영길 의원님. 이제 앞으로는 진짜 이게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데 좀 메시지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님 "나를 지지하는 여러분들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끝까지 이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요거 한번 요거 영상 보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당대표 안 됐다고 탈당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탈당하면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주인이 왜 집을 나갑니까? 절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탈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 탈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탈당하면 저는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끝까지 남아서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탈당하면 저 어떻게 살아요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탈당, 분당,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는 나지만 결국 분당, 창당, 뭐 신당, 창당, 분당 이런 거 없다. 결국 인제 이게 첫 번째 드러난 것이고요. 물론 나중에 공천 즈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총선 즈음 가면. 그러나 지금 현재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 생각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번에 친천계 의원 3 분이 최고위원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개운치 않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당대표 1년간 하면서 할 못하고 참고 제가 스님도 아닌데 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유쾌하게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출연, 유튜브 출연도 자주 하겠습니다. 당대표일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당대표 하면서 말 못하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말의 감옥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을 부족시키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저 말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인제 인제 아무래도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걸 얘기하면서 내가 인제 쪼끔 편하게 할 말 하겠다 이런 얘기이겠지만 그러면 당대표로서 그동안의 이 청와대와의 관계라든가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본인에게 좀 억울했던 이런 것들을 다 말해 가지고 또 뭔가 새롭게 뭘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할 말이 참 많다. 나 참 오해를 많이 받았다." 인제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동안 참 고생했고 지지해 줘서 고맙고 그러나 인제 새 지도부가 탄생됐으니 열심히 하고 우리 앞으로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하고 서로 훌훌 털어버립시다. 이렇게 지금 대승적 차원에서 말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뭐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나 그동안에 할 말 많았는데 참았어. 나 이제 앞으로 안 참을 거야.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 다 할게." 이렇게 말을 해 버리게 되면 저게 뭔가 좀 개운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 박지원 의원도 "그냥 깨끗하게 승복해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앙금이 조금 남아 있고 아직까지는 해결이 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을 계기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또 약간 뒤끝 장렬로 인터뷰를 이런 식으로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 인터뷰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뉴스 소감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누가 최고위 시켜달래? 뒤끝 장렬 중인 최민희? 소감 부탁드립니다. 별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수석 최고위원 만들어 달라든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뽑아달라고 한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 노선이 선택받지 못했으니까요. 할 일은 아니죠. 정청래 후보가 안 돼서 다른 당대표가 돼서 좀 서운하다 또는 아쉽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네. 다른 당대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우리의 정치 노선이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아서 제가 당선됐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다. 혹시 뉴스 소감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는 언론이 공론장을 형성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막 그 패널들이 나와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거의 저주의 언어를 쏟고 이런 거를 뒤늦게 보았어요. 그거는 공론장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유 작가의 지성인적 평론을 저는 취사 선택합니다. 국민들도 언론의 말을 취사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되게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고 수석 자리에 올리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이제 만들어 나갈지 물어보는 자리였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도 뭐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최민희 의원이 이제 언론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불편함이 많았고 특히 유튜브에서 본인에 대한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되게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가족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 좀 이해가 안 가던데 요거는 조금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정청래를 신천지로 몰려고 처가의 슬픈 가족사까지 끌어들이는 자들을 당원 여러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친명합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받아들입시다. 대통령이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위해 민생개혁의 첫걸음으로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지역구가 신경 쓰는 거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러나 정부 세제 개편안은 의미 있는 민생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역구 신경 쓰지 말고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통과시킵시다. 여러분 정청래를 도와주십시오.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정청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정청래 후보의 슬픈 가족사가 뭐였죠? 처남이 신천지였다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왜 정청래 의원의 슬픈 가족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이제부터 친명합시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러셨잖아요.
그전에도 친명이 있었잖아요. 뭘 또 인제 갑자기 이제부터 친명을 해요. 그거는 인제 말이 조금 잘못 나온 거 아닐까. 인제 '이제는 이 정권과 같이 한번 잘 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저렇게 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좀 "지역군을 신경 쓰지 말고 돕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많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당 차원에서도 조율을 정확히 인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구 신경 쓰지 말고 돕자." 뭐 내지는 "통과되도록 하자." 이거는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정청래 대표가 나눠준 표 때문에 내가 당선됐다." 이것도 옳지 않은 말이고요. "끝까지 정청래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결국은 갈라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제가 알고 있던 이 최민희 의원님의 훌륭함하고는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조계환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의원들이 사실상 최하위 평가한 거다." 이렇게 쓴 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전략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당선이 확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를 안 준 것뿐이니까 그걸 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빨리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님. 자꾸 이런 거 가지고서 계속해서 마음 상해하시면 안 되고 특히 언론하고 계속해서 싸우시는 거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 임기 첫날 "정청래가 당선 못 돼서 안타깝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쪼금 약간 미묘한 신경전이 사실은 쪼금 보였거든요. 조용히 결을 달리하는 이런 모습들.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약간 쪼끔 월권 비슷한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당대표 고유 권한인 지명직 인사에 은근슬쩍 참견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최민희 수석 최고인데 저희 최고위원회가 빨리 완전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컨센서스는 전대 기간 중에 후보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전 지도부도 경선 방식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한 바가 있으니 참고해서 잘 최고위원 한 명이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여튼간 이제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옳지 않게 해석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이제는 허니문 기간이니까 지금은 다 갈등을 봉합하는 측면에서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오늘 부산에서 현장 최고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 대표가 당원과 국민이 우리 당의 방향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라는지 결정해 주는 이런 장에서 우리가 최고회의를 하니 좋다. 인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 공개 이제 얘기하면서 최고위원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비공개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 달라. 외부로 새어나가게 되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 비공개 필요로 하는 사안은 엄수하겠다. 인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좀 특정한 누군가를 상대로 약간의 경고성 멘트로 좀 들리기는 하는데 인제 이러다 보니까 좀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팀 정청래 잊어 주시고 팀 김민석 잊어 주시고 팀 민주당으로 모두들 좀 움직이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들하고 만찬하고 당내 통합을 위해서 끌어안기 노력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지도부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 민주당이 숱한 위기마다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접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나오고 "이제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 사람 무조건 지지하진 않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괴롭힐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걸 바칠 필요가 없어요.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